방위사업청은 드디어 KF-X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 최종 조립 시작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최종 조립은 각각 별도의 부위별 조립을 해서 별개로 제작이 완료된 전방동체, 중앙동체, 주날개, 후방동체 등을 모두 모아서 최종 조립 완성을 하는 단계입니다.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사진에는 KF-X 전투기 전방동체 부분이 앞에 놓여있고 양쪽 주날개가 이미 접합되어 붙어있는 중앙동체 부분이 뒤에 놓여서 조립을 앞두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KF-X 노즈 부분에 빨간 보호막이 세워져 있는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보통 전투기 조립 시에 레이더는 파손 등의 위험 우려 때문에 엔진과 함께 마지막에 장착이 되는 게 보통인데 실제 레이더가 장착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빨간 커버만 씌워져 있는 틀만 붙어 있는 것인지는 커버를 벗겨보지 않아 정확한 확인은 안 되지만 아무래도 얼마 전 개발한 국산 AESA 레이더 모습을 강조하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 F-35 스텔스 전투기 조립 생산 라인 모습 동체 골격이 조립 중에 있고 앞부분에 AESA 레이더는 장착이 아직 안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방사청 공개 사진에 나와 있는 한국형 전투기 KF-X 최종 조립 모습 3개로 나뉘어 있는 동체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왼쪽이 전방 동체 중앙 부분이 주날개 부분과 결합이 된 중앙 동체 오른쪽 부분이 후방 동체입니다. 아직 엔진 장착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전투기 조립 시에는 골격부터 조립 완성을 하고 엔진과 전자장비 등을 끼워 넣게 되죠. 이번 KF-X 최종 조립 시작 모습 공개는 지난 8월 국산 개발 AESA 레이더 개발 소식과 함께 연이어 나온 소식으로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X 시제기가 순조롭게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광선 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 말에 따르면 한국형 전투기 KF-X 시제기가 현재 계획대로 조립에 성공을 하면 내년 상반기에 조립 완성이 된 KF-X 전투기 시제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역시 레이더와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KF-X 전투기가 경제성을 위해 엔진 한 개만 달린 단발 전투기로 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안정성을 위해 엔진이 2개 달린 쌍발 모델로 개발을 될 것이냐 논란이 있었죠. 위의 사진은 당시 KF-X 디자인 후보로 방위사업청에서 저울질하던 단발형 모델 중 하나였습니다. 요즘 전투기들은 하이엔드급 최상위 전투기가 아닌 한 경제성을 위해 강한 추력 엔진을 하나 박아 넣는 단발형 디자인이 추세이며 우리나라가 도입을 한 미국 로키드 마틴 F-35 스텔스 전투기 역시 엔진이 한 개만 장착이 된 단발 엔진 전투기입니다. 반면 엔진이 2개 장착된 쌍발 엔진 전투기는 부품이 더 많이 필요하고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기는 하지만 엔진 한 개가 갑자기 고장이 들거나 피격이 되었을 시에 다른 나머지 엔진 하나만 가지고 귀환을 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죠. 실제로 단발 전투기인 F-16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비행 중에 갑자기 엔진이 고장나서 셧다운 되어버리고 재시동에 실패를 하면 꼼짝없이 기체를 포기하고 비선 탈출을 감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 KF-16 전투기 역시 이러한 문제로 상당수 기체가 손실이 되었습니다. 반면 FA-18 호넷 전투기나 F-15 이글 전투기들 같은 경우에는 엔진 한 개가 작동 불능이 된 가운데도 나머지 엔진을 이용해 귀환에 성공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단발 엔진 전투기 찬성론자들은 이런 것은 그냥 단순 논리에 불과하고 실제 FA-18 호넷 전투기와 F-16 파이팅 펠콘 전투기의 엔진 고장으로 인한 추락 비율을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서 무의미하다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종사 입장이나 운용하는 측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쌍발 엔진 전투기가 심리적으로 더 안정적이게 느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경제성, 가격보다는 안정성을 택해서 엔진 2개가 들어가는 쌍발 엔진 전투기가 된 KF-X 전투기는 주 엔진 베이스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G4 F414 엔진을 택하게 됩니다. 당시 엔진 기술 협력 대상으로 F414 엔진을 제시한 미국의 G와 유로파이터 전투기에 장착되는 EJ2000 엔진을 제안한 영국 롤스로이스사가 입찰에 붙었으나 결국 G가 입찰권을 따내게 되었습니다.
F-414 엔진은 우리나라 T-50 고등훈련기와 F-250 경공격기에도 장착이 되는 GF-404 엔진의 후계형이라 봐도 되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F-414 엔진은 미 해군 FA-18EF 슈퍼호넷 전투기에도 탑재되는 엔진으로 단발 엔진으로는 스웨덴의 제임즈 39 그리펜 전투기의 최신 개량형인 제임즈 39EF 그리펜 NG 모델이 F-414G라는 모델을 장착하여 배치 중에 있습니다. 한국의 KF-X 전투기에는 F-414 G400 모델을 베이스로 한 F-414 G400K 한국형 버전이 채용되어 국산화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엔진은 원래 계획대로 입찰 경쟁을 통해 해결이 되었는데 문제는 레이더였죠. 당시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으로 록히드 마틴사의 F-35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AESA 레이더 제작사인 레이시온 측으로부터 레이더 개발 기술을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미국 측에서 갑자기 난색을 표하면서 표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우리나라는 AESA 레이더 기술 도입을 할 로트를 미국 대신 제3국으로 급하게 선회하게 되었고 스웨덴 사브, 프랑스 탈레스, 이스라엘 엘타 3사가 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웨덴 사브는 제임즈 39EF 그리펜 NG 전투기에 들어가는 PS-052 마크 5 레이더를, 프랑스 탈레스는 라팔 전투기에 들어가는 RB2 AESA 버전 레이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LM2052 레이더를 베이스 모델로 입찰에 내놓았는데 결국 이스라엘 엘타 측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어서 입찰을 따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가격 순위는 1위 이스라엘 엘타, 2위 프랑스 탈레스, 3위 스웨덴 사브 순으로 입찰을 했는데 1위와 2위의 가격 차이가 크게 났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프랑스 탈레스 RB2 레이더나 사브의 AESA 레이더는 이미 라팔 전투기와 제임즈 39 그리펜 NG 전투기에 이미 장착이 되어 실전 배치가 되거나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이스라엘 엘타사의 LM2052는 약 80% 정도가 개발이 된 미완성의 물건이었습니다. 뭐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원제품을 사다가 달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원천 기술 확보를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든 다음 국산화시키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LM2052 기술을 베이스로 한국형 모델 레이더 안테나를 ADD 국방과학연구소 한화 시스템 측에서 최종 개발 완성을 했고 우리나라에서 완성된 레이더 안테나는 이스라엘로 공수되어 LM2052 레이더 LRU 부분에 장착을 하여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 LRU 부분도 향후 국산화될 예정입니다. 모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곳들을 보면 밀리터리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신문 기사들만 보고 KF-X 레이더는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단지 테스트만 제공을 했다면서 몇몇 밀리터리 매니아 유저들이 이스라엘 기술 도입 이야기를 하면 악플을 달면서 내공로 비슷하게 조리돌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명백하게 입찰까지 맺어서 이스라엘 엘타사와 기술 협력 계약을 맺었고 KF-X 레이더에는 이스라엘 엘타 4위 LM2052 레이더의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LM2052 레이더 자체가 당시 이스라엘 측에서도 개발 중이던 물건으로 완성도가 80% 정도의 미완성 레이더였고 우리나라 연구진들의 엄청난 노력과 헌신으로 한국형 전투기에 맞게 재탄생을 하여 완성이 되었는데 굳이 국산이 아닌 이스라엘제 레이더라고 떠벌릴 필요는 없고 이스라엘 기술이 일부 도입이 되었으나 레이더를 최종 완성시키고 발전시킨 것은 우리나라 기술이기에 충분히 국산 레이더라고 할 수 있기에 크게 언급이 안 되는 것인데 삼성 스마트폰의 원천 기술이 담긴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나 AP 프로세서 아키텍처의 원천 기술은 구글, 암 등에서 발상이 되었지만 굳이 안드로이드는 미국 구글권의 AP 아키텍처는 암이 원천 기술이네 뭐네 소리 할 필요 없이 국산 스마트폰 삼성 갤럭시 시리즈라고만 해도 되는 것처럼 국내 신문에 이스라엘에서 기술 받았다는 소리가 잘 안 보이고 테스트 제공한 부분만 기사에 나온다고 잘 안 보이는 것이지 자세히 읽어보면 짤막하게 언급된 기사들 있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해도 막 조리돌림을 하면서 욕을 하던데 아무리 국산 전투기와 국내 기술에 대한 자부심은 좋지만 정도를 넘어서면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최종 조립 단계에 있는 KF-X 전투기 CJ-1호기. 아무튼 KF-X 전투기 개발에 가장 중요한 AESA 레이더 기술과 엔진 관련 문제를 모두 해결했기 때문에 이젠 시스템 통합 등 모든 것을 한데 모아 전투기를 완성시키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KF-X 전투기는 시제기 최종 조립 완성 단계를 거치면 시제기의 비행 테스트를 통해서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이 뭔지를 파악을 한 다음 이를 최종 보완하여 양산 기체에 이를 반영하여 최종 생산하게 됩니다. F-35 전투기 기술 시춘기 X-35 시제기는 실제 양산형 전투기 생산 전 기술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기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워낙 자금이 빠방하고 천문학적 국방 예산을 투자해서 단순 기술 검증 시제기, 양산 시제기 등등 시제기도 여러 대 만들고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서 테스트가 가능한 미국은 초기 기술 검증기들은 단순 비행 역학적 특성 등만 연구하려고 대충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KF-X 전투기의 경우에는 한정된 예산으로 한정된 시간에 양산 모델 기체 생산 전에 6대의 시제기, 대수로 빠듯한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제기 한 대 한 대마다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다 쏟아부어 완성도를 최대로 높여서 제작해야 합니다. 일본이 개발하던 F-3 스텔스 전투기의 기술 시춘기 X-2 신신, HDX라고도 불렸던 X-2 신신 테스트 기체 개발에 일본은 4천억 원 가량을 개발비로 투입했으나 개발비 및 실효성 문제 등으로 잠정 중단하고 F-35 등의 수입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KF-X 사업 역시 초반에는 실효성 문제 등으로 일본 F-3 전투기 사업처럼 좌초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최초의 국산 전투기 개발과 자주 국방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들과 국내 연구진들의 헌신으로 결국 좌초되지 않고 계속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KF-X 사업은 일본 F-3, X-2 전투기 사업과는 달리 앞으로 절대 중단되는 일 없이 양산까지 반드시 이어져서 국산 스텔스 전투기 시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야심차게 한국형 전투기 KF-X 전투기 6대의 시제기를 가지고 앞으로 5년 동안 체계 통합 및 지상, 공중 운용 시험 등을 거쳐서 개발을 끝내고 5년 후 당당하게 양산기 모습이 공개되기를 기원합니다.